책 좋아하지 않는다고, 영어 좋아하지 않는다고, 음악 좋아하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도 너무 서운해도 마세요. 싫어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좋아하게 만들려다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실패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시기에 이르러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죠. 그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아이의 옷이나 소지품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엄마들과 만나면서 뭐가 좋다더라, 어느 학교가 어떻다더라, 지금 뭘 가르치지 않으면 늦는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다니면서 엄마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고 자기도 갖고 싶다고 졸라댑니다. 남들 하는 거 안 해주자니 자기 자식만 처지는 것 같고, 다 해주자니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 흔들림은 적어도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부모에게 필요한 게 중심 잡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서사원에서 펴낸 엄마의 소신이란 책인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이지영 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하고 흔들릴 때마다 추스린 마음들의 흔적들을 모아 담았는데요. 아이들 키우느라 지치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또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에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116편의 짧은 글들이 담겨 있는데요. 간결하지만 다음 글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언제나 예쁜 것은 아니다.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예쁜 것은 별개예요. 사랑하지만 미울 때도 있고, 사랑하지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똥은 더럽고, 토하면 냄새나고, 뗐으면 차라리 남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감정인데 엄마라서 죄책감을 느끼곤 하죠. 감정에 미안함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야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미운 짓을 해서 밉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밉다고 때리면 잘못입니다. 아이가 밉고 예쁘지 않았다고 나쁜 엄마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나쁜 엄마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지만 안 예쁜 때도 있는 겁니다. 육아 고통.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아기 때는 아기라서, 유아 때는 유아라서, 청소년이라서, 남자애라서, 여자애라서 쉽지 않아요. 완성품으로 낳지 않았잖아요. 크는 과정에서 아이도 성장통을 겪지만 부모도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얌전한 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부러운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아이를 둔 부모를 동경하나요? 그 집 아이 데려다 살아보세요. 내 아이와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힐 겁니다. 지나치게 순종적인 아이는 스스로를 상처내기도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안으로 자랄 테니까요. 부러웠던 마음 사라지고
엄마가 고통스러운 게 낫구나 싶을 겁니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이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육아는 불치병이 아니거든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마치 불치병인 듯 저주하고 비난하고 좌절하는 건 아이를 주신 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으면 육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고 평가하느냐 하는 부모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육아로 인한 고통 없이 평온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있는 오늘의 고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까요? 영어에 자유로운 아이로 만들래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와 잘 지내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엄마가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클레이도 아니고 나무 자재도 아니고 요리 재료도 아닌데 결과물을 직접 엄마 손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엄마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아이가 아니라 단지 환경입니다. 공부, 영어나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환경, 책 읽기 좋은 환경, 친구와 놀 시간을 주고 친구 사이 예의를 알려주는 환경, 열심히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비료를 뿌리고 새를 쫓아도 모든 곡식이 다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태풍이나 홍수로 혹은 벌레 때의 출몰로 정성만큼 결과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자라주렴.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분명 무책임하고 게으른 농부보다는 확률적으로 좋은 곡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식 키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내 역할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신에게 복을 달라며 기도하는 자가 있고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가뭄으로 농작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산뜻한 나들이를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월세 내느라 허덕이는 이들이 있는데 내 집값은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면 안 되는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타고나길 내성적인 아이에게 손들고 발표하는 아이가 되라고, 에너지 뻗쳐 감당이 안 되는 아이에게 차분히 독서만 하라고, 눈물이 많은 아이에게 강인해지라고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엄마의 기도는, 엄마의 바람은 아이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속으로 단단해져 믿음직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가 좋은 기운을 전하게 해달라고, 눈물이 많은 아이가 다른 이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 편에 서서 기도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내 떡.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불현듯
왜 한석봉 어머니는 떡을 썰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불 끄고 글을 쓰게 한 뒤 제대로 못 썼으면 팍 등짝을 날리면 안 되었던 걸까요? 그랬다면 아마 한석봉은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불 끄고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머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힘든 건 나만 시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불이 켜지고 가지런히 썰려있는 하얀 떡을 보았을 때 한석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의 성공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원하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던 어머니의 산 증거를 보면서 그가 어떤 반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닥달하고 내 성적표, 내 시험지에만 관심을 갖는 엄마에게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반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몸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본을 보여준 엄마에게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모두들 자신의 떡을 썰고 계신가요? 양보할 수 없는 시간. 아이가 자고 있어도 자유롭지 못했고 아이가 깨어 있으면 더욱 자유롭지 못했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하지만 불행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없는 시간에 집안일을 한다지만 저는 아이가 없을 때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온 시간인데 고작 집안일을 하면서 보낼 수가 있겠어요. 책도 읽고 독서 모임이나 영어 학원에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도 만났어요. 밀린 잠도 자고 전화로 수다도 떨고요. 그러다 아이가 오면 그때부터 일을 했죠. 청소, 빨래, 설거지, 방 정리, 식사 준비. 아이들이 초등생이 되었을 때는 마트, 은행도 아이들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 눈에 엄마는 깔끔한 집에 앉아 있다가 우아하게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이 아닌 어지를 때마다 쫓아다니며 치울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닌 늘 가정의 대소사를 위해 바쁘게 일하는 엄마로 기억되었어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죠. 그 중에 얼마간만이라도 나만을 위해 쓰지 않으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좋은 감정만 줄 수 있겠어요? 엄마는 한없이 샘솟는 우물이 아닙니다. 비를 흠뻑 맞아야 흘러내리는 산자락의 약수물이에요. 가뭄 든 곳에서 풍성한 열매는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을 만드세요. 채우고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껴야 달달한 약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테니까요. 상처 주지 않는 훈육. 사자나 호랑이 또는 개. 손이 없는 그것들은 새끼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빨로 목덜미를 물어 제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무엇이든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상처 하나 없이 물어 옮기는 것을 보면 아슬아슬하면서도 신기합니다. 힘의 조절이에요. 너의 행동을 제지하겠지만 너를 상처 입힐 정도로는 물지 않겠다는 힘의 조절. 아이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아이를 죽이기도 상처 입히기도 해요. 그러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지만 어미가 힘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아 다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남에게 공격받아 다친 자식을 보면 마음이 끊어질 듯 아프겠죠. 그를 저주하고 갚아주고 싶겠지요. 그렇다면 나의 폭언과 폭력과 사나운 눈초리는 훈육이라도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너무 꽉 깨문 건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독박류가 떠맡기는 아빠들에게, 맞벌이하는 처지에, 아니 외벌이라 하더라도 집에만 오면 세상 힘든 일은 혼자 다 한 것처럼 생색내고, 아이는 엄마를 더 사랑하니 엄마가 챙겨주라며 아이에게 사랑받을 노력은 시도도 하지 않는 자요. 애들은 저절로도 잘 큰다며 책 한 권 읽어주기 귀찮아하고, 어쩌다 읽어줘도 더럽게 재미없게 읽어줘서 다시는 아빠랑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추잡한 수작을 부리는 자요. 엄마들도 노력하는 것일 뿐 책 읽기 기술을 탑재하고 태어난 게 아니랍니다. 나는 돈 벌어 오잖아 라는 핑계로 아이와 대화하지 않는 자요. 당신이 늙고 외로울 때 대화할 자식이 곁에 없고 찾아주는 자식 없을 것이오. 왜 안 오는 게냐 묻지 마소. 돈 보내드리잖아요. 듣게 될 테니. 당신이 오늘날 온몸으로 보여준 그 모습 딱 그대로. 그냥 품는 것. 나는 우리 애랑 너무 안 맞아. 차라리 학원을 보내는 게 낫겠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다던데 우린 궁합이 안 맞나 봐요. 부부는 안 맞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죽을 만큼 노력해도 안 되면 헤어져야죠. 직장 상사와 안 맞아 미칠 것 같으면 직장을 때려치워야죠. 이웃 언니와 사사건건 부딪히면 거리를 둬야죠. 잘 맞고 안 맞는다는 말은 헤어질 수 있는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아이는 안 맞으면 버릴 건가요? 아이가 내게 맞지 않는다고 떠날 건가요? 부모 자식 사이는 부모가 품는 겁니다. 못나도, 지랄 맞아도, 느려 터져도, 더러워 죽겠어도 엄마에게 품는 겁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까. 나와 맞지 않아도 되니까 너의 세상에서 너와 맞는 사람과 행복하라고. 그때까지 그냥 품는 겁니다. 이중 잣대. 아내가 말대꾸를 하고 열받게 해서 한 대 팼다. 멍든 눈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됐나 보다 라는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이가 너무 말도 안 듣고 오늘따라 화나게 해서 아이 엉덩이를 팡팡 때렸다. 울다 지쳐 자는 아이를 보니 눈물이 난다 라는 글을 보면 뭐라 하고 싶나요?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때렸다는 말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자가 힘없다고 때리는 건가 분노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다는 말에는 나도 그랬다. 죄책감 갖지 마라. 그 마음 이해한다. 라고 합니다. 폭력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은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때렸지. 학폭 가해자가 자주 하는 말은 제가 맞을 짓을 했어요. 아이가 나를 너무 화나게 해서 때렸다고 한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아이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내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때리지 마세요. 단 한 대도, 살짝도. 어디서 이렇게 맞고 왔다고 하면 피를 토할 거잖아요. 엄마가 해줄 수 없다 해도, 맘에 맞는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할 때,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친다고 투덜댈 때, 친구랑 싸웠는데 계속 봐야 해서 힘들다고 할 때, 잘하고 싶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괴롭다고 할 때,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은 너무 많아요.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 결론을 내줄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는 상황들, 스스로 부딪히고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들. 그럼에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인 건 이해하고 들어주고 잘 될 거라고 믿어주는 사람이니까. 과정을 지켜봐주고 속마음을 꺼내도 되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남는 건 그래도 잘 넘겼다는 자신감과 성장. 그것이 엄마의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이는 평생 모를지라도. 잔소리. 엄마의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공기와 같은 것. 몇백 번을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1000번쯤 말하면 고칠래? 라고 묻곤 했어요. 그런데 1000번까지 말했다고 한 적이 없는 걸 보면 그 전에 고쳐지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0번을 말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그냥 두었어도 고쳤을 습관일 수도 있고 인내를 가지고 가르친 덕분일 수도 있고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에 매달리다가 아이의 장점을 못 보는 것은 아닌지. 수백 번을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젖뚝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내기도 하니까 말이에요. 같은 말을 1000번 되풀이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엄마라면 좋은 점도 1000번 칭찬할 수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공기 같은 엄마 말일지라도 칭찬으로 가득한 산소 같은 말이라면 편하게 마시겠죠. 느끼진 못하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질 겁니다. 대중교통. 공중도덕과 에티켓은 책으로만 배울 수 없어요. 생활은 현실이니까요. 엄마, 아빠 차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타인과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낯설죠. 함께하는 공간과 개인 공간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론 귀찮고 힘들지만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종종 이용했으면 해요. 직접 걷게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게 하고 여러 사람의 모습도 보게 하면서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는지, 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지, 왜 다리를 흔들면 안 되고 자리를 다 차지하면 안 되는지, 과자를 먹은 후에는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하는지, 내가 흘린 음료수를 엄마가 어떻게 치우는지, 엄마가 입을 가리고 얼마나 작게 통화를 하고 금방 끊는지 보고 배웁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을 봤다면 나중에 아이와 어떤 점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는지 대화도 하고요. 밀폐된 공간에 일정 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엄마를 통해 현장에서 배운다면 아이는
남을 배려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지하철, 버스, 기차 안에서 아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도 마냥 사랑스럽게 바라보거나 무시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 자리 잡은 도덕성이 평생 영향을 끼쳐요. 시간도 더 걸리고 짐도 많아지고 몸도 더 피곤하겠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과 경험이 될 겁니다. 자식 농사 짓기가 제일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를 맞춰 씨 뿌리고 김 매고 물 대주고 하면서 온 정성을 들여도 가뭄이 들고 태풍이 와서 한순간에 그간의 고생이 헛수고가 될 때도 있기에 농사조차도 힘들다고 하는데 자식 잘 키워내기는 그보다도 어렵다는 얘기죠. 정성만 갖고 될 일은 아니지만 부모는 그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또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득 줄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나머지는 아이들의 몫일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